자, 안녕하세요. 동국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8월 20 며칠이죠? 25일이네요. 그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어저께 그 태풍이 저 남쪽 지방에서 이제 남쪽 해안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육지로 왔는데 이제 다 소멸돼 버렸죠. 다행히도 이제 태풍의 피해가 이제 많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고, 그 후유증으로 뭐 오늘 같은 날에 이제 비가 조금 주룩주룩 좀 굵은 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태풍의 피해가 이제 없어서 큰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 그 제가 강의할 주제는요. 그래서 더 이상 약해지진 않을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더 이상 약해지지 않을게, 이제 이런 제목을 제가 왜 붙였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간 자신입니다. 여기서 보는 이제 일간 자신에서 일간 임수라는 이제 양수입니다. 양수가 연월 시에서 또 일지에서 이렇게 식상의 기운이죠. 식상의 기운이라면 보통 여러분들께 아시다시피 이 목의 기운을 만나서 이 임수의 기운을 설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수일간을 목을 만나서 설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힘이 빠져서 약한 조건 중에 하나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목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간목이나 을목 또는 이제 임목이죠. 임목, 묘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흔히 그 나무나 그리고 식물에게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물을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임수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수가 뿌리가 될 수 있는 해수나 이런 자수, 이런 물이 뿌리를 두고 있을 때 나무나 식물에게 끝없이 생존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그 임수일간을 약하게 하는 것이 있죠. 보통 재성입니다. 그 재성은 수국화죠. 내가 극을 하는, 즉 내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내가 힘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화나 정화, 그리고 사화, 오화를 만날 때 이 임수가 수국화 해서 내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을 써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자수의 뿌리가 없게 되면 내가 극한다고 굉장히 힘을 많이 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가 약해진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성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라는 것은 임수 일간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은 무토, 그리고 기토, 그리고 술, 그리고 충미, 이런 토를 만나게 되면 임수가 이 무기토, 진술 충미에서 토국수가 돼서 내가 억제되고 통제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임수가 이처럼 그 해자수가 없이 홀로 독도처럼 있게 되면 토국수 당에서는 힘이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간이 약하다라는 어떤 조건들이 이 식상 또는 재성, 이 관성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자 뿌리 없이 또는 금의 인성
생조 없이 만났을 때는 굉장히 임수일간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명식에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자, 임수일간입니다. 기준에서는 이렇게 그 평관, 나를 극하는 평관 토국수죠. 그리고 또 일지에 술토가 토가 수를 극합니다. 그죠? 토를 극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임수가 이처럼 그 수생목이죠. 그래서 식신이 있어서 내 임수를 설기를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수국화해서 내가 극하고 통지해서 힘이 다 빠진다는 거죠.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합에 의해서, 즉 삼합에 의해서 임수가 굉장히 약해지는 어떤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인오술 삼합이죠. 그래서 인과 오와 이 술이 이처럼 삼합이라는 인오술 삼합을 만나서 화국이랍니다. 화국을 짜게 되면 그러면 이게 재성국이 되죠. 재성국. 그래서 재성국을 짜게 되면 임수가 굉장히 더 힘들어지고 또 이 재성국 삼합 화국이라는 재성국을 짜게 되면 인오술 화에서 이 토를 생조를 합니다. 자,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토가 굉장히 힘을 얻게 되죠. 그래 되면 이제 이 토가 다시 수를 극해서 임수가 굉장히 약해지는 패턴 양상대로 흘러갑니다. 자, 이때 임수를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방법으로는 이 인오술화에서 토로 힘을 실어줬는데 이 토가 토국수를 바로 하지 못하게 토가 어디론가 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가 기운을 설해서 토생금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토생금으로 흘러서 이 금이 토생금 금생수로 임수를 생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토가 흐르지 못하게 되면 바로 토를 극해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토가 이처럼 이 연간에 있게 되면 토생금을 해서 이렇게 금생수를 해주는 어떤 패턴 양상대로 임수가 좀 숨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지에서 금의 뿌리가 되는 신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또는 해수라면 해자수가 뿌리가 있을 때 이 경금도 끝까지 임수를 계속적으로 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경금이 경이 오에 화급금 되죠. 화급금 되고 12운성상 오행 12운성입니다. 경이 오를 보면 목욕지가 됩니다. 목욕지. 그리고 인에 절지가 되죠. 그리고 경금이 술에 쇠지가 돼서 경금이 쇠약한 어떤 지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은 천간에서만 토생금 금생수가 이루어지고 밑으로는 금이 뿌리를 크게 둘 수 없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금생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금생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그 끝까지 임수에게 생을 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지는 우리가 그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느낌 이런 것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평관이 뭐 나쁜 남자가 됐든 좋은 남자가 됐든 어차피 이 남자지 않습니까?
남자면은 남자가 토지 않습니까? 토생금, 토생금, 금생수로. 즉 남자 입장에서는 토생금이라는 것이 식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식상이 수를 세한다. 즉 임수를 세하면 식상생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 입장에서는 토생금 금생수, 그러니까 즉 토가 남자 입장에서 토생금 금생수, 그러니까 식상생재를 천간으로만 하고 있는 구조지 실제적으로 땅바닥에서 토생금 금생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생활 속에서 또는 이제 부부 관계에 어떤 그 흠집이 났을 때 좀 그걸 극복하면서 좀 식상생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생활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토가 금하는데 생수하는데 뒤에 이렇게 이 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이가 만약에 이제 이 임수가 배우자와의 어떤 인생 구도에서 인생 시간적 흐름에서 이렇게 시에 금이 있다는 것은 한참 뒤에 오랜 세월 뒤에 뭔가 이 임수와 같이 오래 살면 이게 뒤늦게 금생수를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오술 화국의 토가 강해서 토생 금생수, 물론 땅바닥에서도 금생수가 처럼 일어나야 되겠죠. 뒤에 있지만은 앞쪽으로 좀 금생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자를 만날 때는 가장 좋은 궁합이 남자 기준에서 식상생재죠.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남자 명식 사주를 만나야 이 명식이 어떤 그 육친 바란스를 잘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막 그렇지 않고 뭐 남성 명식이 그 양퇴가라 하면 이제 목이나 화나 그다음에 건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구조의 명식을 가진 남자를 만나게 되면 임수가 더욱더 약해지는 거죠. 즉 이 인호술화 토가 가뜩이나 많은데 남자 명식 구조에 목이나 화 토가 많을 경우에는 내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명식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임수의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신이죠. 신이라든지 신띠라든지 또는 쥐띠라든지 쥐띠 띠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띠로 말하면 쥐띠 또는 원숭이 쥐띠 또는 원숭이띠 이런 것이 신자 수국을 만들어서 임수에게 건강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띠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처럼 띠가 목이나 인호술 화국이나 그리고 그 해묘미 목국이나 이런 부분 해수는 좀 낫겠는데 이 목을 짜주는 또 묘목이나 또 미토를 만나게 되면 또 상당히 이제 힘을 많이 빼게 되는 거죠. 임수인일간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뭐 사주 전체적인 어떤 음양 밸런스를 따져서 궁합을 맞추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궁합을 보시면 좋고, 그래서 이명식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이처럼 인호술 화토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피로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그 금생수해 주는 부분이 이제 탈이 날 때
탈이 날 때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어떤 그 금을 화가 와서 또는 정화가 와서 화극금 또 정화가 화극금 해버리면 이 인수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임수가 더욱더 힘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임수일간이 이제 이 목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어떤 구조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약해지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이제 그 삼합을 이용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세운에서 한번 봅시다. 자, 세운에서 이게 2019년부터죠. 20년, 21년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분 명식에서 19년도에 기해운, 그죠? 해가 들어오죠. 다음에 자축, 이처럼 이제 그 겨울 인생에 있어서 겨울에 인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 임수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얻게 되는 거죠. 임수가 해를 보면 뭐가 됩니까? 임수가 해를 보면 여기서 우리는 그 걸록이라 보죠. 걸록. 그리고 자의 제왕.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점이죠. 자라는 부분이 신자진 삼합 이 수국을 짭니다. 그래서 신자지라는 삼합을 짜면서 여기 지지에 인오술, 즉 인오술 이 삼합 화국입니다. 화재성국이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신자진 삼합 이 수국, 그래서 비겁국이라 합니다. 비겁국은 물론 이 임수가 약해 있는 데서 신자진 수는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뭔가 내가 정신적 힘이나 체력적 어떤 힘이 들어오면서 이 삼합, 신자진 수가 들어오면서 이 삼합을 우리는 인이 보세요. 자는 오를 충하고 신은 인을 충하고 지는 수를 충하는 그런 구도에 갖게 있기 때문에 자가 들어오면 인오술 삼합 화국 재성이 깨져버립니다. 삼합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결국 임수는 이 자라는 제왕을 만나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임수가 지제 인호술 삼합을 짠다는 것은 어떤 그 가족 관계 또는 시집을 가면 시댁과 또 남편과의 어떤 가족 관계에 얽혀 있다가 임수가 굉장히 피로함을 느끼는데, 이렇게 자수가 오게 되면 그 임수가 인호술 화국에 짜여 있어서 결핍을 당하다가 자가 오면서 인호술을 깨버리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을 하면서 홀가분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어떤 건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지사자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올 때 보면 이제 자유를 찾아서 더 이상 내가 인호술 화토에 의해서 시달리지 않고 내가 독립적인 어떤 삶을 살아감으로써 좀 편안하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 미래가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 그 일간이 약하고 이렇게 이노술 화나 토가 굉장히 강해있을 때는 이처럼 그 나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운이 왔을 때 힘든 상황을 이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발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이제 어떤 인간관계에 얽혀서 임수인가 힘들었을 경우에 이렇게 그 운에서 그 힘들었던 부분을 충을 해서 삼합을 깨서 내가 좀 독립해서 좀 자유롭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오늘은 그 더 이상 약해지지 않을게라는 주제로서 삼합을 충해서 내가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그런 어떤 독립의 세계로 진출하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더 이상 약해지진 않을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주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많이 도움 되셨는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제목으로 해서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동국선생이었습니다.